이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 현재 여기 보시면 RGB를 모든 색상이 전부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색상을 누르시면 LED 효과가 이 색상으로 변경이 돼요. 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니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스카이 디지털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두루가 K320 네뷸라 RGB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인터넷 최저가 17만 5천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두루가에서 여러분 이제 RGB 기계식 키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두루가 제품들은 제가 K310이랑 K320 두 개 전부 다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RGB가 없는 버전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우측에 나오는 제 리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두루가 제품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아주 해상처럼 나타난 브랜드인데 이제 클래식 타입의 키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제품의 퀄리티나 이제 타건감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진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버전이 이제 RGB충으로서 정말 마음에 드는 이제 RGB 버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선 한번 이제 열어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 구성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제품 설명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좋게 한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선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밴드도 한 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들어가서 모든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블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블 단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USB-C 타입과 일반적인 USB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 USB-C 타입을 이제 키보드에 연결하시고 그 다음 일반적인 USB 단자를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공해주는 케이블은 둘 다 이런 식으로 USB-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케이블을 제공해주는 이유는 요즘 아주 얇은 노트북은 일반적인 USB 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케이블을 전부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기기에 거의 전부 다 연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블의 길이는 일반적인 USB 포트 케이블이 한 1.8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USB-C 타입 이런 케이블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짧은 한 1.2m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두루가 네뷸라 RGB 기계식 키보드는 104키 풀배열 키보드는 K310, 87키 10키리스 버전은 K320으로 이제 두 개의 라인업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색상은 아쉽게도 블랙 원톤으로만 출시를 했으며 축도 마찬가지로 저소음 적주 한 개의 라인업으로만 출시를 했습니다. 키보드의 전체적인 마감은 플라스틱 무광 코팅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약간의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펄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완전히 블랙 색상이라기보다는 좀 상당히 어두운 브론즈의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키보드 정면에는 두루가 이니셜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체 마감도 동일한 마감이며 5개의 미끌림 방지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저 미끌림 방지 패드 퀄리티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높낮이 또한 2단으로 되어 있으며 저 높낮이를 전부 다 미끌림 방지 패드가 전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의 금형을 보시면 일반적인 클래식 타입의 키보드와는 달리 아주 복잡한 금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체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편이며 제가 보기에 저런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는 전체적인 바디를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어서 통올림을 잡기 위한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USB 연결 단자는 아래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하는 단자 쪽에 저런 식으로 홈이 있기 때문에 연결 케이블 여러분들이 한번 꼽으시면 쉽게 빠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보통 조금 저렴한 이제 분리 형식 키보드를 보시면 저 USB 연결 단자가 저렇게 밑에 쪽에 있지 않고 그냥 키보드 뒤쪽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단점이 뭐냐면 키보드를 혹시나 떨어뜨리거나 이제 과도한 충격을 줬을 시 연결된 USB 케이블이 파손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휘어진다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이 제품은 전혀 그런 위험성이 없기에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케이블을 양쪽 좌우전보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뽑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만 보더라도 이 제품의 하체가 얼마나 퀄리티 높고 체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키캡은 일반적인 OEM 높이의 PBT 이중사출 키캡이 들어갔습니다. 두루가 제품의 PBT 키캡 퀄리티는 여러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키캡 뒤쪽을 보셔도 아주 깔끔하게 사출 흔적 없이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RGB 제품이기 때문에 안쪽은 반투명 내부 키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가 키보드의 PBT 키캡이랑은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저가 키보드
키보드의 PBT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PBT 함유량이 많이 들어갔고 만져보시면 감촉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가 제품의 PBT 퀄리티는 제가 리뷰한 제품 중에서는 D사 제품 키캣 퀄리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은 체리 MX 저소음 적축을 채택했습니다. 리니어 계열의 축으로 키압은 45, 키 스트로크는 1.9mm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소음 적축이란 건 일반적인 적축보다 말 그대로 좀 더 조용한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축을 타건해 보시면 일반적인 적축이 이제 시원시원하게 눌러지는 그런 느낌은 좀 없어지고, 축을 누를 때 맨 끝에 이제 실리콘 링이 들어간 이제 그런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리 MX RGB 축도는 일반적인 이제 LED가 없는 체리 노멀 축보다는 아주 미세하지만 키감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RGB 축도는 여러분 이제 투명 플라스틱에 좀 얇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요. 일반적인 LED가 없는 노멀 축도는 조금 두껍고 검은색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제가 타건을 했을 시 RGB 스위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정숙한 타건 느낌을 줍니다. 이 제품은 1680만 컬러의 RGB 백라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키보드 자체 내에서 LED 효과 설정 및 속도 조절, 방향 조절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11가지의 모드 효과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커스터마이징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매크로 기능을 지원하는 이제 매크로 키보드입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면 이제 펑션 키를 제외한 모든 키를 커스터마이징으로 여러분이 설정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 프레임이 하도 슬림하기 때문에 빅키 타입 키보드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키보드는 이제 빅키 타입 키보드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클래식한 디자인 키보드들은 저 플라스틱 높이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 제품처럼 이제 축이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상당 플라스틱이 아주 얇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시면 저런 식으로 축이 조금 보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람들이 이제 세미 빅키 그런 식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강판은 흰색 메탈 보강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GB가 훨씬 더 밝게 보인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판은 FR4의 듀얼 레이어 PCB 기판을 사용했고 슬림 바디에 아주 강한 내구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루가 제품들이 일반 클래식한 키보드랑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아주 얇은 슬림 바디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달리 흡음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통울림을 잡아낸 제품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바로 저 슬림 바디에 있다고 하네요. 무한 동시 입력을 지원하며 폴링 레이트는 1000, 제품의 크기는 가로 357.5mm 혹은 132.5mm, 높이는 24.5mm며 무게는 0.9kg이 나갑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RGB 키보드니까 저희가 여러분 RGB 효과를 한번 봐야겠죠. 야, 그전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연결을 했는데 LED 효과가 진짜 고급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죠. 이 키보드는 당연히 기판 안에 LED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LED보다 조금 허접한 건 이런 웨이브 효과도 뚝뚝뚝 끊기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LED를 보는 순간 야 진짜 고급지게 나가네요. 그리고 이 키보드 여러분 대박인 이유가 이제 영문 각인 말고 한글 각인이 되어 있는 것도 LED가 들어옵니다. 이 두루가 제품은 여러분 국산 브랜드가 아니라 중국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디지털에서 유통을 하지만 보통 이렇게 수입돼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키캡에 이제 영문 각인만 이중 사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한글 각인까지 전부 다 이중 사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이제 두루가에서 얼마나 한국 소비자들을 신경 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LED 밝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똑같이 진짜 허벌나게 밝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LED 효과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펑션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야 이것도 제가 보기엔 진짜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펑션 키를 누르면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에 이런 식으로 이제 LED가 들어옵니다. 펑션 키를 누르시고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LED 밝기 조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리시면 최대 밝기로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엔 한 7단계 정도 LED 밝기 조절 가능하네요. 그리고 펑션 키를 누르신 다음에 좌측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펑션 키를 누르시고 퍼즈 키를 누르시면 야 이런 식으로 LED가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 현재 뭔지 모르시겠죠? 이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 현재 여기 보시면 RGB로 모든 색상이 전부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색상을 누르시면 LED 효과가 이 색상으로 변경이 돼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눌렀습니다. 야, 그럼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경됩니다. 다시 제가 한번 눌러보시고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파란색을 눌렀습니다. 야, 그럼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되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흰색을 눌렀습니다. 야, 그럼 이런 식으로 흰 색깔로 LED가 변경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 진짜 이 기능은 저도 처음 보는 기능인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보통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키보드는 소프트웨어에서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키보드들은 색상을 변경하려면 보통 이런 식으로 계속 펑션 키를 누르시고 색상 변경 버튼을 계속 눌러야 됩니다. 근데 이 키보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직접 원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건 제가 보기엔 대박 편리한 것 같네요. 그 다음 다시 RGB로 돌아오시려면 펑션 키를 누르신 다음에 스크롤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 RGB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신 효과는 이제 웨이브 효과입니다. 근데 이 웨이브 효과도 이런 식으로 한 방향뿐만 아니라 펑션 키를 누르신 다음에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양쪽만 되면 아니죠. 페이지 업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웨이브 모드가 변경되는 걸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재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용암 솜듯이 이런 식으로 웨이브 효과 나오고 있죠. 근데 펑션 키를 누르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웨이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페이지 업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웨이브가 오죠. 근데 또 펑션 키를 누르시고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효과가 야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LED 효과를 바꾸실 거면 펑션 키를 누르시고 프린트 스크롤 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LED 효과가 변경이 됩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효과는 색전환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LED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다른 색깔 RGB로 색순환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드는 숨쉬기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이제 LED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면서 이제 RGB로 계속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숨쉬기 모드가 또 탑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지금 보고 계신 효과는 이제 별빛 모드입니다. 야, 근데 별빛 모드 퀄리티가 진짜 엄청나게 좋네요. 펑션 키를 누르시고 좀 속도를 빠르게 해보시면 진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진짜 별빛 모드도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드는 타건 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자를 치면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입력한 곳에 LED가 들어오죠. 근데 당연히 RGB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누를 때마다 색상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하겠다 그럼 펑션 키를 누르시고 이제 퍼즈 키를 누르신 다음에 색상을 변경하시면 이 색깔만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RGB로 바꾸실 거면 펑션 키를 누르시고 그럼 또 이런 식으로 또 RGB로 변경된 다음에 LED가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드는 이제 리플 모드입니다. 리플 모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줄로 나가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줄로 나가는 리플 효과인데 진짜로 고급집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이 효과 많이 보여드렸죠. 근데 싼티 나는 거는 이게 퍼져 나갈 때 좀 싼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 키보드는 퍼져 나갈 때 와, 야 진짜 고급지게 리플 효과 퍼져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펑션 키와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리플 효과가 거꾸로 옵니다. 이거는 전 처음 보네요. 야, 이래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쑥 밀려 들어오죠. 그리고 타자를 치면 야, 이런 식으로 또 LED가 들어온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LED 효과가 좋네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반적인 리플 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 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 진짜 리플 효과가 엄청나게 고급집니다. 퍼져 나가는 것 자체의 퀄리티가 달라요. 제일 빠르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 나가고요. 이제 제일 느리게 하면 아주 천천히 퍼져 나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빠른 거에서 좀 한 단계 낮춘 게 아주 고급지게 퍼져 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타자를 치보면 야, 이런 식으로 리플 효과 그러면 RGB로 엄청나게 고급지게 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LED 효과는 서클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뺑뺑뺑 돌면서 이제 원 그리듯이 이제 LED가 들어오는 효과도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그 다음 효과는 제가 보기엔 스피드 효과 같은데 타건을 빨리 치면 그에 맞게 이렇게 이퀄라이즈 되듯이 키보드에 LED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천천히 이런 식으로 타자를 치면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LED가 들어오죠. 근데 제가 좀 타자를 빨리 치면 이런 식으로 타자 치는 속도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제 LED가 이퀄라이즈 튀듯이 올라오는 또 LED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펑션 키와 이제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LED가 반대로 이런 식으로 또 들어오네요. 야, 진짜 LED 효과 저 처음 보는 건데 엄청나게 신기합니다. 자, 그 다음 LED 효과는 이제 소용돌이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LED가 뺑뺑뺑 돌면서 이제 소용돌이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효과도 좀 저렴한 키보드는 소용돌이가 될 때 좀 싼 티가 나는데 이 키보드는 소용돌이 효과마저도 아주 고급지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펑션 키와 페이지 다운 버튼과 페이지 업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여러분이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LED 효과를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야, LED 효과에 대한 제 의견은 총평대 우선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타건음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타건은 뭐 이랬습니다. 이야, 역시 두루가 갓 제품 다시 엄청나게 타건감이 좋죠. 그리고 이 제품이 타건감이 좋다는 건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LED가 없는 버전일 때 말씀드렸지만 이 키보드는 클래식 타입의 이제 타건감을 중요시 여기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건감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 이 축은 이제 저소음 적축입니다. 그래서 타자를 칠 때 좀 아주 조용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소음 적축이 누를 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제 조금 이제 러버돔 아니면 이제 무접점 키보드를 누르는 이제 그런 기분이 좀 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 키보드를 누를 때 끝에 조금 이제 실리콘링 같은 게 좀 걸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는 클릭형 타입의 이제 청축이 아니면 넌클릭 타입의 갈축을 안 쓰고 리니어만 거의 이제 2년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소음 적축이 일반적인 리니어 적축보다는 조금 치는 맛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리니어 쪽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이 저소음 적축을 쓰시면 타건을 칠 때 좀 심심하다는 감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리니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저소음 적축을 한번 꼭 써보셔야 되는 축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별도의 유전이라든지 흡음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타자를 집으면 야 진짜 통울림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ASMR 타건음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야 스테빌라이저는 진짜 환상적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스페이스, 이 스페이스를 누를 때 이 뚝뚝 이런 느낌, 진짜 스테빌라이저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스테빌라이저가 좀 안 좋은 제품들은 통울림까지 같이 올라오면 안에서 띵 올라오고 철컥거리고 그게 엄청나게 심한데 이 키보드 누를 때 뚝뚝 떡떡 뚝뚝 떡떡, 야 진짜 좋은 스테빌라이저라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드루가 K320 네블라 RGB 기계식 키보드를 제가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여러분 제 총적인 평가는요, 우선 키보드의 마감과 키캡의 마감은 아주 우수한 편이며 디자인이나 이 제품의 긍정적인 면에서는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이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제품 같습니다. 타건감의 정수감, 스테빌라이저, 통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건감을 중요시 여기는 브랜드들 중에서 거의 탑이라고 꼽을 만큼 아주 정숙한 타건감을 줍니다. 그래서 키보드 매니아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드루가 제품은 D사 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키보드 하체의 퀄리티나 이제 키캡의 퀄리티가 D사 제품이랑 거의 비슷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두 제품 다 제가 전부 다 사용해본 결과 타건감의 느낌은 두 제품 다 좋습니다. 하지만 스테빌라이저의 정숙함은 이 드루가 제품이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 무엇보다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이 아주 얇은 슬림 바디에 있습니다. 보통 다른 클래식한 디자인의 키보드를 보시면 흡음재를 녹화하기 때문에 두께가 아주 두꺼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팜레스트가 없으면 아주 쓰기 불편할 정도로 높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아주 얇은 슬림 바디이기 때문에 팜레스트 없이도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제품들은 보통 이런 흡음재를 넣어가지고 통울림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 흡음재의 퀄리티가 안 좋을 경우는 이제 키마다 다른 키감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드루가 제품은 흡음재 없이도 완벽하게 통울림을 잡아낸 유일한 키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건할 때 느낌이 이제 풀RU 키보드들 있죠. 그 RU 하우징을 타건하는 느낌,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은 단일 블랙 색상으로만 출시했다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아쉬운 점 같고요. 일반적인 노멀축이 들어간 K320은 내추럴 화이트랑 스페이스 그레이 투톤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은 이제 여러가지 축들도 있고 키캡도 투톤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RGB 제품이기 때문에 투명 이중삭조 키캡을 쓴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키캡에 RGB 투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차라리 원래 K320이 이제 내추럴 화이트나 스페이스 그레이에 RGB 축을 넣고 출시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키캡에 LED 투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LED 밝기가 워낙 밝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출시하는 유명한 브랜드는 V사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 버전을 출시할 때는 좀 더 많은 축들과 그리고 좀 더 많은 색상의 하우징을 출시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